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별의 물리량을 조금 정리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부터 이제 별의 물리량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별의 물리량 알기 전에 우리 파장에 대한 기본 개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좀 빨리 하도록 할게요. 복습이니까. 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파장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외선 보랏빛을 띠고요. 파장이 길면 길수록 빨간빛을 띠더라. 그래서 파장이 짧으면 이렇게 파장이 짧죠?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커서 에너지는 큰데 파장은 짧다. 그 다음에 적외선 쪽, 붉은 쪽은 붉은색 계열은 에너지는 굉장히 작지만 파장은 길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시광선이 이렇게 380에서 한 780 정도 있고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파장을 가지면 자외선, 가시광선보다 훨씬 긴 파장을 가지면 우리 적외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별은 흑체 복사라는 걸 하는데 흑체는 복사한 모든 앱선을 흡수하고 흡수한 거를 모두 방출하는 어떤 이상적인 물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흑체 복사를 하는 애들의 특징은 플랑크 곡선을 따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플랑크 곡선이라는 건 흑체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흑체 복사를 하면은 이제 플랑크 곡선이 나타나는데 그럼 별은 이 곡선을 따르더라.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죠.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밑에 있는 면적의 크기가 크죠. 그래서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은 온도가 높을수록 모든 파장에서 더 많은 에너지. 다음 두 번째,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지더라. 그래서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어디냐면 요 포인트, 여기.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피크 찍는 파장은 짧아지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피크 찍는 파장은 길어진다. 라는 거 두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다는 거는 우리가 뭘 알 수 있었냐면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니까 표면 온도가 높은 별은 무슨 색깔을 주로 띠고 푸른색을 띠고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은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기니까 붉은색을 주로 방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별의 색을 보고 별의 온도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의 색을 보면은 우리가 온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파란색 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파란색인 거 어떻게 알아? 파장 보면 알죠. 파장이 짧으면 파란색. 파장이 길어? 붉은색.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파랄수록 뜨거운 별, 그 다음에 색깔이 붉을수록 조금 온도가 낮은 저온의 별. 그래서 흰색 별 같은 경우엔 딱 10,000켈빈이었죠. 자, 별의 등급입니다. 별의 등급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고 절대 등급하고 겉보기 등급이 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숫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밝은 별일수록 작은 숫자, 그래서 별이 밝을수록 1등급, 별이 어두우면 6등급, 뭐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 밝습니다. 그리고 겉보기 공급은 거리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딱 우리 같은 출발선 위에 그래서 10파세기가 있을 때 가정했을 때 실제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는 등급은 밝은 별일수록 작은 숫자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요거는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 자, 그래서 이제 색지수라는 게 등장했죠. 그래서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값이다. 그래서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을 뺀 거다. 그래서 이건데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다라고 했어요. 색지수는 사진 등급에서 안시 등급 뺀 거다. 근데 사진 등급은 뭐냐면 별을 사진으로 찍었을 때 이때는 파란색에 민감해서 파란색 별이 더 밝게 관측됩니다. 반면에 안시 등급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에 민감해서 노란색 별이 더 밝게 관측이 돼요.
그러니까 사진 등급 만약에 파란색 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파란색 별이 여기 있어. 파란색 별이 있는데 얘는 파란색에 민감해서 파란색의 별이 밝게, 즉 등급이 작게 관측되죠. 그러면 사진 등급이 작게 관측되고 그 다음에 안시 등급은 노란색 별이 밝게 관측된다는 거잖아. 근데 파란색 별은 노란색 별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급이 어떻게 작게, 아니 크게 관측되겠지. 노란색 별이 등급이 작게 관측된다 했으니까 파란색 별은 당연히 등급이 크게 관측되겠죠. 그러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당연히 음수가 나오지. 그래서 색지수가 작더라. 노란색 별 해볼까? 노란색 별을 해보면 사진 등급에서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보여? 별이 좀 어둡게 보이니까 등급이 크게 관측될 거고 안시 등급에서는 밝게 보이니까 등급이 작게 관측될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니까 양수지.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지수가 작고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색지수가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근데 우리 사진하고 안시는 좀 너무 전문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필터 쓴다고 했다. 그래서 필터는 U, B, V를 쓰는데 특히 V는 사진 등급, B, 블루, V, 비주얼은 안시 등급이랑 비슷해서 보통 색지수는 사진 등급 빼기 안시 등급이니까 B 빼기 V로 쓴다. 그렇죠? 그래서 파란색 별 같은 경우에는 B 빼기 V가 음수가 나오고 그다음에 붉은색 별 같은 경우에는 B 빼기 V가 양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고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색지수가 작게, 저온의 별 같은 경우에는 색지수가 크게, 표면 온도 이건 외워야 되는 거, 표면 온도 1000켈빈인 흰색 별은 색지수가 0이다. 오케이. 근데 얘는 또 추가적으로 A형 별이었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색지수는 작아진다. 표면 온도가 낮을수록 색지수는 커진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온도를 측정하는 마지막 물리량입니다. 별의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별에는 무슨 스펙트럼이 나타나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왜냐하면 별빛이 있고 이 별빛이 별빛보다는 더 저온의 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고, 자, 별마다 흡수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표면 온도에 따라 원소가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트럼형에 따라서 온도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냈고 흡수 스펙트럼이 그래서 그 스펙트럼을 쫙 분류를 한 거죠. 그래서 분류를 해서 O, B, A, F, G, K, M 이렇게 해서 7개로 분류를 했고 그래서 O가 가장 높은 거, 그 다음에 M이 가장 낮은 거. 그 특징적인 거는 A형인 별에서 뭐가 제일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라는 거. 수소흡수선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것부터 A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청색별, 그러니까 파란별일수록 O형을 주고 그 다음에 적색별일 때 M형을 준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야 된다. 그래서 오베아파, 잠깐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의 온도를 알 수 있는 게 총 3가지. 색, 색지수, 분광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별의 물리량 중에 우리 광도 나오죠. 광도 정의 꼭 기억해 주세요.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이다. 라는 거. 그래서 광도가 클수록 같은 거리에 있을 때 밝게 보이니까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은 작아진다. 밝게 보이니까 작아진다.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우리가 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광도는 에너지의 총량이죠. 근데 어디서 방출하는? 표면에서 방출하는. 9의 표면이니까 얘를 R로 놨을 때 4 파이 R 제곱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에너지는 슈테판 볼트만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쓰면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이렇게 광도를 표현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도는 따라서 다시 쓰면 광도는 비례해요. R 제곱하고 온도 4제곱하고. 얘는 지구과학 혹시 원 선택자라면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여러분들 자다가 누가 일어나도 꼭 얘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다가 누가 깨워서 광도는 이러면 반지름 제곱과 온도 4제곱에 비례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해요. 이 얘만 알면은 사실 다 풀립니다. 다 풀려요.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별의 등급 가지고 계산하는 건데 별의 등급은 이제 1등급이 6등급보다 100배 밝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광도 얘를 가지는 애를 등급을 얘로 놓고 광도 얘를 가지는 애를 등급 얘로 넣으면은 이렇게 했을 때 광도 B를 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100의 5분의 1에 M2에서 M1 뺀 값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로그 씌워서 정리를 해보면 5분의 2의 M2-M1이 L2의 L2래요. L1의 L2분의 L1이다. 그래서 얘를 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따라서 M2-M1은 어떻게 돼? 2분의 5니까 5, 25, 2.5에 아이고 로그를 안 씌웠네요. 이 로그를 씌워야 되는데 2.5에다가 로그 L2분의 L1이다. 근데 우리 이거 스위치 하기로 했잖아요. 자리를. 그래서 뭐 M1 마이너스 M2는 마이너스 2.5 로그에 L2분의 L1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식은 꼭 기억은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제 우리가 아는 값 M2를 어떤 값으로 태양의 절대 등급으로 그 다음에 이 L도 어떤 값으로 태양의 광도 값으로 요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미지의 별이 있어. 미지의 별이 있을 때 우리는 태양의 절대 등급을 알기 때문에 얘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2.5 로그에다가 태양 광도 그 다음에 어떤 미지의 별 요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언제 사용하냐면 어떤 두 개의 미지의 별일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 하나의 미지의 별일 때. 얘는 두 개의 미지의 별, 얘는 하나의 미지의 별일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한 방법대로 절대 등급을 알아서 광도를 구하면 그 광도를 가지고 이제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 이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R을 구할 수 있더라. 얘는 뭘로 구하냐면 얘는 절대 등급으로 구하고 얘는 뭘로 구하냐면 색지수, 분광형 이런 걸로 구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얘만 미지수니까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로 정리해 볼게요. 그럼 R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T 제곱의 루트 L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도 외워주면 굉장히 좋았습니다. 편하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식이 있고요. 변환한 거예요. 상수 빼고. 그 다음 이 뒷부분은 이제 HR도 하고 우리 HR도 한번 그려봤잖아요. 그 뒤에 부분 우리 수업 잠깐 했던 그 부분 또 짚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별의 종류는 4가지 그룹이 있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 쭉 가로질러 분포하는 주계열성 그 다음에 요 옆에 이렇게 분포하는 거성 그 다음에 얘보다 훨씬 더 큰 광도를 갖는 초거성 그 다음에 주계열성 왼쪽 아래에 있는 백색외성
이렇게 네 가지고요. 그다음에 주계열성 같은 경우에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하고 90%가 주계열이고, 그다음에 표면 온도는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높고 광도 크고 질량과 반지름도 크더라. 그래서 중요한 특징이었죠. 주계열의 가장 중요한 특징.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 질량, 비례. 그 다음에 레이저. 그 다음에 거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붉은색을 띈다.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이 커서 평균 밀도가 거성 지우고 주계열성으로 바꿨어요. 주계열성보다 작다. 반지름은 태양의 10배에서 100배며 광도는 10배에서 100배 정도다. 초거성은 더더더 거성보다도 더 초거성이다. 그래서 거성보다 더 위쪽에 분포한다. 더 위쪽에 분포한다는 건 절대 등급이 더 작다는 거, 광도가 더 크다는 거다. 그래서 반지름은 수백 배에서 1000배, 광도는 수만 배에서 수십만 배. 지만 밀도는 작다. 백색의 성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는 높아요. 표면 온도는 높지만 광도는 굉장히 작습니다. 왜? 반지름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크기는 지구랑 비슷하지만 질량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랑 비슷해서 밀도가 굉장히 크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도 계급도 또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광도 계급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누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별이 만약에 반지름이 굉장히 클 경우, 가스 기체 충돌 횟수가 커지더라. 그래서 기체 분자의 충돌 횟수가 커지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충돌 횟수가 커지면 스펙트럼에 선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선이 있고 이걸 선폭이라고 해요. 이 선폭이 증가하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겠지. 모여 있으니까. 미안. 자,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충돌 횟수는 커집니다. 모여 있으니까 분자들끼리. 그러면 선폭이 증가하더라 라는 거. 그렇다는 건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선폭은 커지더라. 반면 반지름이 클수록 선폭은 작아지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펙트럼을 보면 선폭이 보이고, 선폭을 알면 반지름을 대강 알 수 있고, 반지름을 대강 알면 뭘 알 수가 있냐면 온도가 같을 때, 같은 분광형에서 온도가 같을 때 L은 R제곱에 T 4제곱이니까 온도가 같을 때, 온도 무시하고 온도 같을 때 반지름으로 바로 광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으로 광도를 바로 찾을 수 있다. 반지름은 어떻게 찾냐? 요 선폭으로 찾는다. 그래서 선폭이 작으면 작을수록, 선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1, 2, 3, 4, 5, 6, 7 제일 큰 애가 7 요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광도 계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광도가 큰 걸 1, 광도가 작은 걸 7, 난 반지름이 큰 거 1, 반지름이 작은 거 7. 대신에 반지름이 크면 선폭은 좁겠죠. 반지름이 작으면 선폭은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워줘야 되는 건, 그리고 등급 5번, 이 등급 5번은 뭘 가리키냐면 주계열성을 가리키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해 주셔라. 자, 선폭을 가지고 반지름을 잡고 분광형이 같을 때, 즉 온도가 같을 때 반지름은 광도에 비례하는 걸 이용해서 선폭을 가지고 광도를 찾아내고, 그래서 그 광도가 큰 것부터 계급을 매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별의 물리량부터 별의 광도 계급까지 쭉 정리를 해본 거고요. 네. 여기 부분 단원 꼭 복습 잘해서 기말에는 좋은 점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